자, 오늘의 소설입니다. 긍정적인 소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만 지나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에서 21일까지만 좀 지나면은, 캐시파틀 인증 과정만 무난하게 그냥 마치면,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역사 선생님이 진도를 굉장히 빨리 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초안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소프트 EBS나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만약에 강제 하드 EBS가 실행이 됐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배제를 하고 간다는 그런 것들 들어보셨죠? 모두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한 6대 4 정도 비율이 딱 이제 적절하고, 아마 이 과정에서 분명한 건 평화롭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무의미하게 북한과 전쟁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제 내부적인 11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1호는 그래도 싸울만은 하죠. 11호가 발생을 했을 때. 남북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는 11호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한반도에서는 싸울만은 하죠. 뭔가. 이 역사 인식을 한 번 더 이제 해주면서, 그러면, 그래도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포기를 하고서 대만을 먹을지, 둘 다 먹으려고 시도를 할지, 아니면은 둘 다 포기를 할지는 솔직히 안 되고, 지금의 중국의 경제 상황이 하나를 포기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지금 코너로 이제 코너에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배상금도 물어야 될 수도 있고요. 하나씩 카드를 미국에서 까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씩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도 아무리 해도 안 좋은데, 안 그래도 안 좋은데, 하나씩 꽂히면서 우크라이나한테 600조에 대한 그런 이제 히토르 관련된 협상을 제시를 하니까 이게 그 돈에 대해서 그냥 하나씩 꽂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중국도 만만치 않은 강대국이긴 합니다. 확실한 거.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그런 강대국은 맞습니다.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대신에 우리는 일단 미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승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가장 좋은 플랜은 뭐냐면 한국을 완전히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포기하는 과정에서 정말 쉽지는 않을 건데, 제가 여기서 좀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작년에 2024년이죠. 7, 8, 9월 달에 서울의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걸 보고 느꼈어요. 평균적인 거래량은 없었는데 그때 몰려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제 경기권부터 해가지고 주변 도시들은 다 떨어지는데 서울 쪽에서는 이제 7, 8, 9월 달에 역대급 거래량을 찍은 게, 지금 안 그래도 그 매수 호가들을 받쳐줄 만한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소수 말고는 없을 텐데, 이게 약간의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서 세력들이 일단 떠날 세력들은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정세까지도 어떻게 올지도 알겠죠. 떠날 세력들은 그때 다 빠졌구나. 그러면 지금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싸움이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그냥 이제 중국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완전하게 그냥 포기한다는 액션까지 안 취할 거고, 대만을 먹기 위한 그런 액션을 더 취할 텐데, 지금에서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면, 그냥 이제 중국이 그 포기를 해버리면 아주 무난하게 갑니다. 아주 무난하게. 근데 무난하게는 가는데 저항이 굉장히 좀 세긴 할 겁니다. 저항이라는 게 이게 내전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게 평화롭게 가지는 않습니다. 평화롭게 바로 이제 끝난다? 그건 절대 아니다. 평화롭게 끝날 만한 그런 명분을 제시하기도 좀 이제 힘들고, 이게 한번 좀 이제 초기화가 되려면은 일단은 미국에서는 한반도 자체를 이제 미국령으로다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 시대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큰 그림이 화이트햇과 블랙햇의 싸움이죠. 자,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인들은 다 그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을.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확실한 건 인지를 하고 있어요. 1순위, 미국은. 근데 유럽에서도 어떻게 느끼냐면, 유럽에서도 당연히 주적은 러시아다라고 느낄 겁니다. 주적은 러시아고 전쟁의 시작을 한 거는
러시아가 했다. 이유 없이 그냥. 자, 물론 일단은 적국과 아군으로 또 이제 적군과 아군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는 당연히 그 적군은 러시아는 맞기는 한데, 일단 미국의 스탠스를 봐야죠. 잭슨 잉클, 이제 280만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잭슨 잉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곳은 러시아가 아니고 나토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서 더한 그 블랙캣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미국에서는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 노선에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노선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시작한 건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난 줄 알았는데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먼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인플루언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일단 좀 다르네요, 뭔가. 러시아 침공으로다가 이렇게 러시아가 악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빈살만 대통령 이렇게 회담을 나눴던 이유가 이제 나오죠. 젤렌스키를 압박하는 이유가 나오죠. 바이든 대통령과 완전 다른 모습이 나오죠. 지금은 체제 전쟁입니다.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체제 전쟁. 자, 우리는 이제 초안전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반도가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희망을 솔직히 많이 버렸습니다. 1%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일단은 미국에서는 굳이 EBS가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EBS의 필요성이 있을까? 확실한 거는 EBS를 실행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내부적으로 힘을 좀 빼야겠죠. 그러니까 내전이 나고 있는 국가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아직은 좀 조용한데 이제 이 타이밍이 오는 건데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만들어놔야지. 다른 국가들도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싸우려고들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그런 모범적인 테스트 모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EBS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소프트 EBS가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게 조금 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무의미한 전쟁보다는 그래도 EBS로 인한 내부적인 시비러가 훨씬 더 낫겠죠. 무의미한 남북 전쟁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의 주정은 북한 맞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바라보는 거는 북한도 북한이겠지만 이제 수월한 방법이 한국의 이런 내부적인 그런 것들을 소탕을 해야지만 또 무난하게 거기서 쇼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평화통일 쪽으로 해가지고 북한이랑은 거기에서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이제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구도를 봐야겠죠. 한국은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이 바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은 당연히 빨간 쪽으로 흡수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글로벌 어젠다는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빨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글로벌 어젠다는 이 노란 쪽으로다가 이제 러시아 쪽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이 확장되기 전에 정말 큰 대격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왜냐하면 팩트로만 따지면은 교류는 확실한 건 이제 중국 쪽이랑 많이 하긴 했거든요. 중국 쪽이랑. 교류는 많이 했습니다. 확실한 건. 몇십 년 동안.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한미일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상대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명분이 딱히 없지는 않은데 뭐 선거랑 이제 코로나가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명분을 이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이제. 근데 이제 평화롭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뭔가 군사적인 부분들이 동원이 된다. 확실한 건 예전에 뭐 소말리아 내전처럼 소말리아가 딱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소말리아에서 그 이제 대사관들 대피 훈련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뭐 말리가슈인가 뭐 있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대사관 대피하는 그 양상 그런 양상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긴장도 되긴 하네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런 양상이면 그래도 이제 한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이제 토종 대한민국이며 그러면 싸워야겠죠 당연히. 뭐 피한 곳에 낙원 없습니다. 도망간 곳에 낙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한반도는 새로운 한반도 2.0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초기화가 될 건데 데이터도 초기화가 될 것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판국에 아마 난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으로 도망간 난민들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 대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미국령으로 이제 캐나다 다음으로 될지 캐나다보다 먼저 될지 모르겠지만 캐나다보다 먼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미국령으로 되는 것들이 사실 한 번에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자본들이 많이 잠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빼버리고서 뭐 이 과정에서 싸움도 있을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한반도 입주력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제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현명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든 그냥 살아남아야죠.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하게 끝날 것 같진 않고 지금 이제 최근에 오늘인가 나왔던 그 사보타주 관련된 합리적인 의심들을 많이들 했잖아요. 근데 중국인이라고 밝혀졌잖아요. 아, 원인이 밝혀졌구나. 왜 산불을 내버리지? 캠퍼스에다가 왜 산불을 내고 막 그러지? 중국인이 왜? 뭐 갑자기 뭐 어디 꽂혀가지고? 뭐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에 대한 뭐 결과까지 나오기는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승기는 잡아갑니다, 승기는. 승리는 합니다. 화이트햇이 승리를 하고, 빈살만 왕세자, 한국에 2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2022, 2023.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연합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러시아, 사우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연합체 이렇게 그려버렸죠. 이 과정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확실한 정답은 없겠지만은 화이트햇이 승리를 하겠지만 어떠한 양상으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확실히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화롭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대전은 있을 것 같다. 대전. 큰 대전은 있을 거고 이게 어떻게 그거를 구분을 할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적과 아군을 구분을 어떻게 해줄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명확한 좀 방법이 있을라나? 이게 어떻게 해야지 적과 아군을 구분을 딱 해줄지. 지금 딱 그런 시기입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일촉즉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우크라이나에다가 보낸다고 하죠. 러시아가 이제 국경까지 이제 침투를 했으니까.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화이트햇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여기 뿌리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국, 이 제국주의 시대에서 당연히 암묵적인 화이트햇의 연합이 있겠지만, 인도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연합체로 이렇게 가겠지만은 이제 그게 있는 겁니다. 약간의 아직은 좀 힘 빼기가 좀 많이 필요하다. 힘을 좀 많이 빼기는 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나토 연합체가 이렇게 러시아한테 덤빈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밀릴 수는 있겠는데 이쪽 지역은 나중에는 약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핵까지도 날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보유 1위잖아요. 핵보유 1위. 근데 여기가 오염된다고 한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 요 라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 라인 요 라인으로다가 요렇게까지도 좋죠. 요렇게까지도 유럽 쪽이나 뭐 이제 아프리카 쪽은 모르겠으나 일단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이 딱 시작이 딱 이제 한반도 2.0인데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좀 이제 바로 끝날 사이즈는 아니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이 포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해가지고 그냥 한반도 전쟁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사이즈는 일단은 그건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먼저 그렇게 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대신에 약간의 11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11호로. 왜냐하면 명분이 일단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이제
뭐 부정선거라고 한들 이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물들을 좀 빼야 되려면 전쟁만 한 게 없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마 11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아마 이제 군사적인 움직임에서는 절대 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약간의 베트남 전쟁처럼 조금 이제 트릭은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이제 지형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하다 보니까 옆에가 왼쪽이 좀 서해 쪽에도 이제 중국이 있고, 땅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역물들이 아파트도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화이트햇이 승리를 하고 20일에서 21일만 딱 이제 지나가서 잘 버티면은 21일까지만 그러면 캐시파트는 인중까지만 잘 되면은 EBS와 이제 군사작전에 대한 가능성이 이 소설에서 다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제 무난하게 99%는 한반도 전쟁이었는데, 그래도 EBS와 이제 군사작전에 대해서, 군사작전이라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군사작전은 이 과정에서 아마 내전 양상까지는 무조건 갈 겁니다. 소말리아 내전 한번 복습하시면 됩니다. 소말리아 내전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때는 미국이 유엔군 이렇게 참전을 했거든요. 뭐 그런 양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25년은. 소말리아 내전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보셔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모가디슈 그 대상한 탈출이 모가디슈구나. 아, 근데 이제 좀 기다려지긴 합니다. 이게 왕이 좀 안전해야겠죠. 이거를 공감을 못 하시면은 사실 저희 그 채널의 소설을 볼 필요가 없다. 저희는 이제 이게 무난하게 거치고서 끝나야지만 밈코인, 코인 불장, 그것도 미국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리고 미국 친미 성향의, 이제 중동 국가, 중동 리치 국가들, 그리고 친미 성향의 중국 세력들, 뭐 저스틴 선이라든지, 창펑자오라든지, 이 세력들이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기는 일단은 잠깐은 물러서고, 정세 먼저 봐야 됩니다. 국제 정세. 특히나 이제 아시아권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코리아 입점정에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유튜브 채널도 끝까지 그날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 좋게 끝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먼저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 것과 이제 뺏기고서 잡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한 90% 정도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낙동강까지 밀린 최후반까지 밀린 상황에서 미국이 들어오는 거니까 약간의 좀 제2의 인천 상륙작전 느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데프콘이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실행이 되면. 그래서 부디 좋은 방향으로 오늘도 또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 한번 좀 전달을 드립니다.